못하는가? 이제 지화행에 과불급이 있어서 못하는가? 그러면 원래는 할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 선후천을 만나게 하면 후천적 노력을 제대로 잘하나 그러면 그걸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바로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왈 수는 기 대지 야여신저 수는 기 대지 야여신저 순이 호문이 호찰 이연하사대 수니 호문이 호찰 이연하사대 은하기 양선하시며 은하기 양선하시며 집기 양단하사 집기 양단하사 용기 중어 민하시니 용기 중어민하시니 기사 이위 순호신저 기사 이위 순호신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크게 지혜로운 분일 것이다. 크게 지혜로운 분일 것이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시고 가까운 말 살피기를 좋아하시되 악은 숨기고 선은 드날리시며 양단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알맞은 것을 쓰시니 이것이 순이 된 것인가 보다. 순이 된 것이다 이래야 되겠네요. 순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본성의 존재니까 본성으로 산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 순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용에서는 인간이 지와 행위를 과불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몸을 갖거나 후천적으로 사유나 생각, 실천을 통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걸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는 내가 어떤 존재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알아가지고 편안히 해버린 사람. 중근기는 외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길이다. 그러니까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인식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하근기는 스스로도 그 다음에 후천적 가르침을 통해서도 모르고 고생하다가 터득하고 이게 습관이 배겨가지고 언능 잘 안 돼요. 힘써 노력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되는 사람, 이렇게 상중 하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상근기예요. 해당됩니다. 그게. 이게 동양, 특히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이 본성을 가지고 개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에 나와서 실천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적인 사람을 순임금이라고 합니다. 요순 시절 이렇게 병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있을 때는 순임금이거든요. 이게 여기 중용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순임금을 내세웠습니다. 순임금은 그 크게 지혜로운 분이신가 보다. 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뭐며 나와 이 세계 속에서 만나는 이들 원리와 변화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입니다. 지혜지자. 근데다가 이분은 매사에 농사 지을 때나 아니면 그러면 관직에 출사했을 때나 아니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거나 임금 노릇을 할 때거나 아니면 후계자를 몰색할 때 그때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대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도의 생활화 이러면 되지. 흔들림 없이 매 순간 그렇게 가버린 사람 되지. 최고의 존재죠. 그런다고 해봐야 우리랑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해서 이 길을 갔는가? 아까 저는 상, 중, 하, 근기로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순임금이 특별해서 대지가 된 것이 아니다. 순임금은 이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만 쓰면 누구나 순임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 순이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어서 순임금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호문입니다. 묻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공자는 호학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임금은 첫 번째 호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잘 묻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묻겠죠. 그 다음에는 타인한테 묻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서 아마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호문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호찰이언입니다. 가까울 이자거든요. 가까운 말 살피기를 좋아합니다. 가깝다는 거 반대는 높다 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높다 멀다 하냐면 귀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본성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습니다. 진리하고 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귀한 사람의 말, 도인의 말이 아니라 일반 미천한 사람들의 말도 됩니다. 이언. 당연히 이언하냐 그러면 귀한 말은 포함됩니다. 귀한 말, 훌륭한 사람한테 물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해지는 저 사람이 뭘 알까, 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말, 그것도 단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게 차자입니다. 우리는 에이 당신이 뭘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물리쳐 버립니다. 성인은 광부지언이라도 필태근이란 말이 있거든요. 성인께서는 미치광이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택합니다. 예,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흘려보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언입니다. 누구한테나 묻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귀한 말이든 천한 말이든 합당한 말이든 합당하지 않는 말이든 거기에서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호찰. 이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주관객관으로 해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호문이 호찰 예언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 이분은 은하기 양선입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 나쁜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순임금은 그런 분을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하냐? 악은 다 숨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은 행해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까봐, 한 사람이라도 모를까봐 그것을 드날릴 양입니다. 악은 한 사람이라도 알까봐 그냥 은능 숨겨 덮어버리시고, 선은 단 한 명이라도 모를까 봐서 그것을 만천하에 막 드날립니다. 이렇게 되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순임금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서로 해주려고 날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악인은 덮어주고 선인은 드날린다 이래도 됩니다. 두 가지 다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드날리면 이래도 되고, 악인은 숨겨주고 덮어주고 선인은 드날린다. 싹 됩니다. 최고의 인간이죠. 그 못된 분들은, 아니 못된 분이라고 말하기가 좀 제가 어폐가 있습니다. 조금 덜한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은 다 이렇게 감춰버리고 악만 이렇게 드날리잖아요. 이번에 그 선거, 네가티브 선거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역풍 맞았잖아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다음입니다, 이제. 주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직기양단하서 용기중음인. 선악을 딱 판단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악은 이제 딱 내려놓고 선만 딱 지켜들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도 여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한 생각이 딱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최선책도 있고 차선책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소한 선도 있거든요. 그때 집기양단입니다. 양극단을 잡아서 이렇게 되거든요. 양극단을 선과 악으로 놔도 돼요. 근데 저는 선과 악에서 더 넘어가서 선 중에서도 최선책을 택한다. 저는 그렇게 집기양단을 봅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요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이런 중용에서 말한 중이 아니에요. 진보는 지나치고 보수는 덜 가니까 이걸 적당히 맞춘 것이 요즘 말하는 중도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것 중에서 또 그 중에서 최선책을 택하는 게 집기양단하사 용기 중오면 하시니 바로 그것이 중이거든요. 원리와 상황성에 딱 맞아떨어진 거 중. 그것을 백성에게 씁니다.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와 형평성에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되신 이유이다. 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기 쉬운 방법이지 나가 똑똑하다 여기냐 그러면 능력 있다 여기면 이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내가 그거 어려서 해봐서 안다고. 내가 젊어서 해봐서 안다고. 내가 회장 돼서 해봐서 안다고 그래요. 그럼 벌써 뭡니까? 호문이 호찰이연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은왕양선이 불과합니다. 집기양단이 불과해요. 왜? 내 생각으로 딱 고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용기중언민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백성 속에다가 집어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성군하고는 전 거리가 멀죠. 나를 강조하면 어렵습니다. 대지가 되기는. 본성은 내가 없는 거거든요. 본성은 누구나 다 같은 거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개별적인 나, 의식화된 나이기 때문에 벌써 거리가 멀어버립니다. 나나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맹자에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훌륭한 사람들을 맹자가 연이어서 이렇게 쫙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맹자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성선인데 왜 성선으로 못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선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맹자가 세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펼쳐놓은 거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자로를 말합니다. 성선으로 사는 사람을 말할 때는 엄필칭 요순이라 도성선하사대 성선을 말씀하시되 엄필칭 요순이라 말끝마다 요임금과 순임금을 들매겠다는 말이 있거든요. 맹자가.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이 단계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맹자가 제시한 게 뭐냐면 자로는 희문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로는 자기 과실 들려주는 거 듣기를 좋아한다고. 희문과 과실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거죠.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기분 나쁘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내가 모르는 걸 지적해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이것은 내 주체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외부 것을 듣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선과 악 중에서 선은 던져버렸거든요. 물론 선도 말을 들어도 좋아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칭찬보다는 단점 지적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악을 가리지 않고 은왕양선, 집기양단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게 보완된 게 뭐냐면 우임금입니다. 우왕. 우왕은 우배창언이라고. 우임금은 창은 착한 말씀의 배, 절할 배자입니다. 어떤 이가 나한테 착한 말씀, 내가 성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조그마한 말만 해주면 그 사람한테 넉죽 절을 해요.
우배 차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은 아무나 지적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 말은 늘 듣거든요. 그리고 긍정성은 훨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임금이 된 거거든요. 또. 놈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좋은 조언을, 행동을 보여주면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않고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갑니다. 우임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순임금을 맹자가 말씀하거든요. 순임금은 뭐라고 했냐면 여인 위선이라고 일단 첫 번째 딱 모습을 하겠습니다. 여인 위선이라. 순임금이 순임금이 된 이유는 내적으로 봤을 때 여인 위선이다. 타인과 더불어서 선을 잘하신다. 공명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같이 일을 안 해버립니다. 독점력이 강한 사람도 그럽니다. 타인과 일 안 합니다. 여인 위선입니다. 착한 선자. 근데 순임금은 매사에 남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것이 권력이나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선을 합니다. 같이. 이게 순임금이 다른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한 일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맹자가 본 겁니다. 선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과, 근데 그것을 내가 먼저 제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다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맹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뒤에 이 말이 뭐가 나오냐면 사기 종인이라는 말이 곧바로 따라 나옵니다. 자기를 버리고서 상대를 쫓는다. 내 생각에 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하나 그냥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놓고서 타인들도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전부 성선의 존재이고 솔성, 천명지의 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태를 인식하고서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안 나올지라도 좀 시간이 지나냐 그러면 전부 알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를 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간이 나와 상대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의견을 쫓아나갑니다. 종이. 그러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얘기해주면 그것을 나보다 훨씬 똑똑한 순임금이 자기 의견을 탁 던져버리고 자기보다 훨씬 못난 내 의견을 받아 채용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확정은 얘기라고 누가 순임금하고 같이 안 하겠습니까? 서로 그냥 같이 하려고.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 해놓는데 그걸 다 가로채버려요. 그 다음에 뭔 문장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납치의인하여 위선이다. 아주 즐겁게 타인에게 취해서 선을 하신다. 순임금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취해서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이분은 요즘 말하면 여론 정치를 아주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셨겠죠. 왜?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니까. 나쁜 점을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반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사정 다양한 사람들의 식견과 그 다음에 지향점이 다른 그 사람들의 의견을 흔쾌히 즐겁게 취합니다. 너무나도 즐겁게. 내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이구 나 같은 사람은 백날 깨어나서 그렇게 생각 못하면 당신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선을 나갑니다. 맹자는 저렇게 순임금을 칭찬했습니다. 납치의인하여 이선이라. 근데 저건 그 생각은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실천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있으면 그럽니다. 내가 없으면 가능한데 내가 있으면 쉽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배우긴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자기 단점을 얘기하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종교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 단점을 얘기하면 다 싫어하지. 그걸 갖다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해서 고맙다 이런 사람들 별로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공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밑에서 제일 처음에 자루가 만났을 때는 주목대장이었거든요. 근데 공자님 만나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 다음에 고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문화에서 이게 자로가 온 이후로는 공자를 비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소리 나면 자로가 가가지고 원래 제알려버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결령이사라 가끔이 이렇게 끊어졌거든요. 이렇게 선비는 이제 그 복장도 갖춰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부자지간의 싸움에 뛰어들었잖아요. 한 제자는 이건 아니다 해서 거기 있다가도 도망왔는데 자로는 이제 그 사소한 의 때문에 큰 의를 이제 놓쳐버린 단점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과부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령이사라 선비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각근을 메고 죽어요. 자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도 칭찬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막 그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목대장인 사람이 한번 변하면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변해요. 의리 쪽으로 확 변하면서 그거를. 그게 예전에는 자기 생각에 이것이 기준 의였는데 보니까 이것이 기니까 또 완전히 이로 올인해버려요. 그게 의가 소의가 있고 대의가 있거든요. 주목 쓰는 것은 그 맹자 있을 때 혈기지용이었지 않습니까? 혈기지용, 힘쓰는 것. 그 다음 기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고, 의리지용이라는 것은 이게 진리에 합당한 것을 상황성에 적용한 거였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혈용이었거든요. 혈용. 근데 공자를 만나면서 의리지용을 이제 아신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말만 해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자로 같은 사람은. 그래 힘과가 선생님 지적대로 어렵죠. 이거 힘과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바꿀 때 너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바꿔요. 안 바꿔. 이렇게 잘하는 걸 가지고 자꾸 말해야 바꿔지지. 그렇죠. 근데 참 자로가 그 나중에는 그 공자님이 이 사람이 그 주목 쓰는 사람인데 공자 문화 와가지고 음악 연주를 꼭 시키니까 음악 연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살벌지상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저거 연주를 누구 하냐 했더니 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로를 그때부터 무시했어요. 아, 수준이 얼마 안 된다. 공자님이 핀잔 주는 거 보니까 임으로서 핀잔 준 건데, 와, 이거 쪼놈이기서 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주목으로 이런 것도 연주한다. 그러지만 조금 더 순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건 모르고 핀잔 준 것만 생각한 거예요.
공자님이 넌지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입실은 안 했지만 승당은 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주인공이 잘 오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고 모든 이한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 판단을 최선의 결정으로 내서 하냐 그러면 다 대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너무나 일상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호문이 오찰기연 첫 번째, 두 번째는 은왕양선, 세 번째 직기양단, 마지막에 용기중어민. 이제 우리도 배웠으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앞전에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지 않은 이가 없는데 맛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개신 공부를 안 해서 그러거든요. 주체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홀로 안 되냐 그러면 후천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홀로 내 스스로 가는 것은 개신 공부로 가면 되고, 또 타인도 전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한테 이렇게 순임금처럼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주체적 결단을 내가 스스로 내려야 되고,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의견 정치, 그 다음에는 주체적 결단, 그 다음에 실행입니다. 이게 안팎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최고죠. 왜? 성에는 안팎이 없으니까요. 그때 도가 행해지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장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 유학에서 많이 쓰여지는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유학으로 하나 그러면 도인 어머니 일화예요. 불교로 하면 부처님 어머니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 유학의 도는 일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거의 도입니다. 유학의. 특별한 것은 유학의 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비상지도입니다. 유학은 일상지도입니다. 일상지도. 이게 그 도를 실현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인데, 한 떡거머리 총각이 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살았습니다. 근데 하는 것이 먹거리가 없고 물려받는 게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서 그놈을 그 장에 가서 팔아서 생계를 이제 꾸리거든요. 근데 하루도 역시 평상시처럼 나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데 앞에 너무나 경쾌하고 가볍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보니까 얼굴도 맑고 수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도를 닦게 했습니다. 아, 저 같은 사람도 도를 닦을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한 것만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도인입니까? 진짜 그거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양발, 버선을 안 신고, 한쪽은 신발을 신고 한쪽은 신발을 거꾸로 신는 사람이 도인이라고. 예, 이분이 그 총각이 그 부분을 만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생각이 안 잊혀져요. 아, 도를 닦으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그런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사색이 잠기게 되잖아요. 활기도 떨어지고. 어머님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자식의 기미를. 그리고 여쭙습니다. 근데 요즘 왜 그러냐? 아니, 아무 일 없습니다.
뭔 일 있는데 얘기해봐라. 예,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이만저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돌을 닦으면 도인을 만나서 돌을 닦으면 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러면 가라. 아, 이게 너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가라. 너가 난 행복한 것이 난 좋다. 어머니의 그 강권에 의해서 준비를 해놓고 단도를 해놓고 떠납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일단 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복색으로 몇 년 떠돌다가 못 찾고 집에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게 해질녘에 이제 이렇게 등산마루에서 저녁이 돼서 집에 왔는데 이제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신구나. 예,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는데 저고리를 거꾸로 입으시고 신발 하나. 예, 벗어는 안 신으셨고 한 발은 그냥 맨발이고 한 발은 이거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잘 안 놓잖아요. 네. 신발 정리를 갈 때는 이렇게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식이 원소를 듣고도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신발은 늘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날마다 하는 게. 그 상황에서도 습관 작용해가지고 신발을 신려 하는데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있으면 쉬울 텐데 이게 하나는 걸쳐졌고 하나는 안 걸쳐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도인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일상 날마다 내가 한 그것이 도라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군요. 예. 지금 이것이 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나를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도인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내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성을 내도 사랑으로 성내는 거잖아요. 자기 기분으로 성내는 게 아니라. 도인은 웃기도 하고 성도 제대로 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 안 해요. 그 사람이 기쁘게 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분노하게 할 만하면 분노를 해줘요. 그게 진정한 도인입니다. 희노애락을 내 식으로 안 하고 그 식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해도 자식이 관계가 단절이 안 된 이유가 다른 사람하고는 금방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막 분노하고 뭐라 하면. 근데 부모지간에는 안 끊어져요. 왜? 부모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입장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장도 불교도 일상성이 도라고 말하거든요. 일상성이. 그렇지만 노장의 일상성과 불교의 일상성과 유학의 일상성이 달라요. 일상성이라는 건 다 같아요. 근데 서원불교에서는 뭐가 도인이나 했더니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그 다음에 뗄람 할 때는 뗄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역시 일상이긴 해요. 근데 유학의 일상과는 달라요. 유학의 일상은 우리 인간 사이의 일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일상은 세속에 떨어진 일상이니까 거기 일상이에요. 똑같은 일상이로되 그 노는 그 행하는 일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유불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상으로는 똑같은데 일상의 양식이 다르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예요. 그게 오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해야 되고 군신지 간에는 사회에서는 의가 으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는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위아래 사람 나이적으로 위아래 사람에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는 이게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유학의 일상성입니다. 이게 부자유친에 거의 딱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친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부터 시작되니까 생을 가능케 하는 게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륜을 하나로 딱 줄이면 친이고 그 오륜은 우리의 본성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륜에 맞대응되는 게 오륜이 용이라면 오상은 첩니다. 인의 예지 신 그대로 사회적 실천이 친의 별서 신이거든요. 딱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상을 하나로 딱 잡아버리면
그게 인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오성이라고 하지 않고서 오상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성이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인의지시면 우리의 본성을 말했을 때 본성의 내용물이 뭐냐 하면 인의 예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5가지 하나 그러면 오성으로 말하면 좋을 텐데 오성으로 말 안 해요. 유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성 대신에 상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일상상, 항상상, 떳떳상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도는 지금 여기 있는 일상적입니다. 이번에는 해도 되고 저번에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니 누구나 그것을 하면 떳떳한 그것. 그래서 이것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함축적이에요. 오상보다. 오균. 오상이 최고, 오균이 0입니다. 이것은 나나 상대 누구한테나 다 있기 때문에 계신 공부로 그 다음에 호문이 호찰 리연 연기 중어민 방법으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천명주의 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도 정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의 존재가. 근데 이것을 인식하면서 놈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놈 위에 군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성선이나 천명주의 성을 말씀으로는 생각으로는 하고 있을지언정 진정은 그걸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자들은 똑같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나보다 지적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존경해줘야 됩니다. 내가 위에 있냐 그러면 못한 사람을 누르거나 굴림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품어줘야 되지만 내가 밑일 때는 그 사람을 나만 떠받들어줘야 돼. 그게 진정성을 안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밑에 가고 상대는 내 위로 올려줍니다. 그걸 성을 안 사람이에요. 이게 순임금입니다. 이게 지행이 갖춰진 사람이 호문이 호찰리연, 은암양산, 집기양단, 용기중원민이시거든요. 자왈 인계왈 여지로되 구의 납저 고학 함정 지중이 막지 지피야 하며 인계왈 여지로되 태코 중용이 불능 기월 수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지혜롭다 말하나 그물과 덕과 함정 안으로 몰아가면 피할 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이 모두 나는 지혜롭다 말하나 중용을 선택해서 꼬박 한 달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기월이 꼬박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그래서 기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 1년입니다. 우리말로는 만 1년이 기년이거든요. 이번에는 순임금과 반대되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도가 밝혀지지 않고 행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지적으로 행적으로 뛰어나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 예를 하나 딱 들었네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나는 지혜롭다고. 이런 사람들은
현과 지에 해당된 사람들이겠죠. 지우 현 불초에서 순임금은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나는 안다, 나는 실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실제로 고 그물입니다. 그 다음에 확 덫입니다. 그 다음에 함정은 말 그대로 함정입니다. 이제 새 같은 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게 그물입니다. 그물고자. 그 다음에 덫, 짐승들 이거 잡기 위해 가지고 덫을 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큰 것들은 이제 그것도 막 뚫고 가버리니까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함정을 파잖아요. 고확 함정. 속으로 드릴 납자거든요. 들어가게 몰아가면 그것을 피할지를 몰라요. 자기가 진정 안다면 고확 함정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잡혀 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피해야 됩니다. 애초에 거기를 안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리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나는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걸려도 안 잡히고 나올 자신이 있어. 이럽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가지고 피하기는커녕 거기서 걸려 다 잡혀 죽습니다. 고확 함정이 뭐겠습니까? 인간 삶으로 돌아오면 내적으로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지, 자기 욕망.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부귀 공명입니다. 내적으로 나, 생각, 의지, 감정.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부귀 공명.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알아채고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지혜로워서 나는 나한테 매몰되지도, 그 다음에 그런 외부적인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인계활여지로되.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감정에 빠져가지고, 욕망에 빠져가지고 일을 그르쳐버립니다. 조그마한 자리가 있으면 자리 다툼을 그냥 하니라고 그 절친했던 친구지간이, 선후배간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또. 그러지만 중용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는 어렵다. 불능기월수양이라. 지혜롭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용지행을 해야 되거든요. 중용지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지혜인데, 나는 정말 도를 통했다. 이게 후자예요. 인계활여지로되. 나는 도통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일순간은 도대로 사는데 그것이 만 한 달 꼬박 채우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도통했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 안다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도울 선생이 이게 따르게 하더라고.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제 공자님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공자님은 공자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중용을 한 달도 나는 채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공자 자신 말씀. 자신이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공자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여자를 공자로 스스로. 예전에는 이 공자님이 감히 그럴 분이 아니다 해서 저희 유학에서 해석을 할 때, 주자부터가 할 때
그거를 공자님이라고 해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 의견은 이 여가 공자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뒤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전자가 말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뒤에는 아주 좋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자기 이제 고뇌로 하면 되거든요. 나도 이런 함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몰아붙이면 나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건 또 좀 어쩝니까? 이거는 생각이 안 나네. 뒤에는 아주 좋아요. 그게. 앞에 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앞에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에 것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적어놓은 게 없네. 예, 그것도 하나 참조할 만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는 나는 생인지지가 아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옛 것을 좋아해서 민첩이 구하는 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럼 그분은 공자의 자기 수레로 말했는데 네. 참조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왜 도가 불행하고 불명하냐 그런 걸로 저는 설명하고 순임금과 반대되는 케이스로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자님 스스로 자술이다. 그래서 공자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자의 위대성이 거기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조할 만합니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순임금, 만약 그분대로 한다면 순임금, 그 다음에 당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안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팔짱이 안자가 나와요. 네. 예. 근데 여기에서도 뭐냐 그러면 구장은 어떻게 돼 있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팔짱을 보냐 그러면 그 아내가 태코 중용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장에서도 역시 천하 사람들이 태코 중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태코 중용이 아니다. 그 또 반대되는 예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아내를 긍정하는 측면과 반대적으로 부정하는 측면을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서도 어떤 거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열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자님을 지칭하실 것인가 어떤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해도 말은 다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예, 말은 됩니다. 되기는. 근데 공자님의 성품상 당신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들어온 말을 공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 생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도 자신의 그런 지금까지 들어온 바람이라면 예, 그럼 그때 그 말씀을 거기 하시면서 아내는 예, 자기가 가르친 거를 하면 석 달 예, 동안 한다는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아내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네, 하는데 나는 한 달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아내는 석 달. 자신의 주변의 공감이라서 그런 거. 이건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자 같은 경우나 기존에서는 이것을 공자로 해석 안 했는데 나는 이 열을 공자로 해석하고 싶다. 그게 이제 도울 선생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도울 선생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게. 네, 가르칠 때 네. 대회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여기서 공자님께서 또 도가 행해지지 않는 문화를 좀 한탄하시는 말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이것도 앞에 그냥 있지. 사람들이 자신 그러니까 전자 우리가 주자 네. 해석한 것도 많이 있을 예,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또 조금 더 소홀하게 다가오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나는 안다고. 예, 그게 더 매끄러워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도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도 볼 수는 있는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조금 더 타당하거든요. 여기서 일반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는 말고 공자 자신, 예, 예.
그럼 이렇게 보통 이 문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고 할 때 공자 자신을 뜻하기 위해서는 뭐 여 말고 나를 뜻하는 다른 한자가 여나 아나 오. 어느 거나 상관없이 다 예, 쓰는 예, 거예요? 예. 차이가 없나요? 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도울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예.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렇게 이제 지켜본 거죠. 그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다고 했는데 딱 그 사람을 내가 보니까 그 함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몰아버리면 피하기는커녕 글이 쏙 다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안다고 말을 하니까 딱 보니까 중용을 택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한 달 이상은 못 하더라. 그러니 중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앞에는 좀 약간 사람 좀 그러네. 어떻게 보면 공자 자신의 자수를 기도 하고 그게 좀 이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해석도 읽으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내가 지혜롭다 이러면 공자님 말씀이 예. 그죠? 이 해석도 아니야 이거는 밑에 해석 밑에 해석은 이 사람들 자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 그런, 자신이 예,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혜롭다. 거울 선생님이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를 지혜롭다. 나를 가지고 그렇지. 도울이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주자도 그럼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이 있다고 해석은 그렇게 이 해석을 보면 당연히 공자님이 다른 자기를 사람들이 나도 그렇지, 지혜롭다고 짓다 하는. 하는데 나도 함정 가운데로 몰아가면 나도 그것을 빠질 수 지키기가 있고. 피할 줄을 알지 예, 못하는 이 공자 내가 아니 지혜롭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석을 했잖아요. 고 택하여도 그 위에 한문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밑으로 지키지 해석을 못한다. 그래. 이것도 그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도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는 지혜롭다. 이걸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나는 지혜롭다. 당사자들이 그렇죠. 네.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지혜롭다예요. 이게 여지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혼장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다고. 다 그렇게 양쪽으로 다 가능하네. 이것이 그냥 남대로 뉘앙스적으로 느낌상으로 이렇게 그냥 딱 오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도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이거 열을 사람들이 공자를 칭찬해서 나는 안다고 하는데 아이 그러지 않다. 이런 경우에 나도 못 피하고. 그러면 그분 도울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 그 예전에 주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공자님을 이렇게 완전히 예, 서리가 떨어졌기 예. 때문에 공자님이 그렇게 한 달도 못 지키고 그렇게 예. 이런 뭐라든 피할 줄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을 동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좀 그런가. 글쎄요, 그건 조금. 예, 주자한테는 그분은 이제 우리가 참조할 만한 건 뭐냐면 주자는 맹자보다 오히려 공자를 더 높여요. 무결한 존재로,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자로하고 자공하고 이렇게 서로 견주면서 자공이 아이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2개를 알고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압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공자가 하는 말이 그래 너와 나는 아내만 못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월한 문장이 끊어져요. 근데 그걸 뭐라 하겠냐면 그래 나는 너가 갖지 못함을 여자를 오여여 이걸 나와 너는이 아니라 나는 너가 못함만을 허여 여자로 봤어요. 나는 너가 그만 못한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너무 좋은 예, 너무 이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했으면 돌이 또 맞을 수도 예, 있죠. 타당한 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장도 예,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 것을 상정해서 이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았다는 것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데 좀 지나친 생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아니면 저도 그냥 예전에 아니면 제 생각만으로 그냥 지나치게 이걸 하지 않나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좋은 의견으로 놓고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지지피야 불능기월수야 예, 안다라고 호언장담하는데 실제로는 피하지도 못하고 한 달 이상 지속하기도 어렵다. 막지지피야 이건 불능기월수야. 거기서 이제 공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자는 3개월을 3월 불이인 3개월을 인을 어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도 오가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완자 3월 불이인 적어놨네요. 예로 말씀드리려고.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여라는 거를 쓰나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는 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나 모든 그렇죠. 사람의 자기 예, 자신. 그렇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울 선생은 사람들이 모두 나는 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밖에 못한다. 두 가지가 이거거든요.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쓴 건가요? 이 글을 어떻게 쓴 거죠? 이 지금 편집이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요? 네, 이 전체적인 맥락이 예.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편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스토리로다가 정해서 쓰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해서 썼죠.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썼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썼죠.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걸 한번 평가 써보면 예. 주인장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썼는지 아까 예. 이제 문맥상으로 어떤 이거를 제3자로 써야 될지 본인으로 써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들이 이제 이걸 나오지 않을까요? 제3자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뒤에를 보면 왜냐하면 앞에는 이제 삼자적으로, 순임금을 네. 예를 들었고 3자 뒤에는 뒤에는 순임금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이 접근을 해서 진리로 갔잖아요. 근데 순임과 반대대로 진리로 못 가는 사람은 나는 안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에 못 간다. 예, 그렇죠. 듣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 얘기가 그래, 아니라 좀 예. 뭔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얘기로 하면 그런 근데 일반 이게 사람들이 편집을 했으면- 한 달이라는 기간까지 네.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이제 그런 건 인정을 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 가기도 어렵지만 예, 아내 같은 경우는 3개월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연히 그 안에는. 공자님이 자신을 포함한 제3자인지 그런 말씀을 공자님도 겸손하시니까 아, 나도 한 달도 딱 못 갈 때도 있다 그런 거 아니실까? 공자님이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때 일년- 자기에 대해서 예를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제 지금 생각에는- 자기만을 지칭하진 않는 예, 지금 이 그렇죠. 문맥이 조금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 좋게 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자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예로 들지 않, 뭐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나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더 기술을 해놔서도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공자님도 그렇게까지 또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은 또 당사자가 본인이 그 공자님 자신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제자들은 많이 막 그거 하지만
일반인이 볼 때 좀. 그게 이제 스스로 시도를. 88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게 보시냐 그러면 중용이 도가 행해지지 않는 건 나는 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급, 도지불명을 아지지, 현자는 과지하고 불조자는 불급. 지현자는 어떻게 말하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지자의 문제거든요. 지자는 지 때문에 왜 중용을 못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현은 지현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예로 저는 보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중용 잘하기가 드문지가 오래돼 버렸다. 근데 왜 그러냐? 여지, 자기 확신 때문에, 나는 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것인데, 이제 나를 공자 자신으로 하냐 그러면 이제 특수하게 훨씬 이렇게 왔는데, 일반 이거 지금 문장 흐름은 보편적 흐름이 좀 도도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예, 보편적인 측면으로. 중용을 하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자사가 쓴 거잖아요. 예. 자사가 이제 공자의 말씀을 계속 공자의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용할 수도. 우리말로 원래 썼으면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한문 해석상에 이건 우리말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말로 써도 우리말로 이렇게 썼다 예. 해도 내 헷갈리죠. 예, 헷갈리죠. 그러니까 내 적인지 제3자의 나로 그렇게 해서 간접으로 썼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공자도 사람이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공자도 들어가고 다 그렇고 이상이니까. 네, 아주 좋은 지금 의견거리를 던지셨는데, 일반화 시켜두는 것이 훨씬 더 예, 더 타당하죠. 일반의 그런 드러나는 예. 것 같아요. 비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저는 읽어볼라 할 때마다 이게 예. 이거 하겠다 그죠? 예, 제 생각은 오늘 일단 많이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반적인 논으로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공자의 여자로도 한번 생각해 본 것도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